파워포인트에서 선생님들 잘 아시는 거 있죠? 글꼴 포함해서 저장하는 방식, 글꼴 포함해서. 파일에 가시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찾아보기, 저장 도구 옵션으로 가겠습니다. 저장 도구 옵션, 네, 저장 도구 옵션에 가시면은, 저장에 가시면, 예, 여기, 이 부분, 파일에 글꼴 포함 저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저장하시면은, 예, 해당 PPT에 글꼴이 함께 저장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즘에 많이들 쓰고 계시는 거 있죠? 디자인 아이디어로 템플릿 설정하기. 그래서 예전처럼 템플릿 찾으러 온 사이트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누르시고 옆에 디자인 아이디어 이렇게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AI가 이 템플릿에 어울리는 디자인들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예쁘죠.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게 좀 안타까운데 우리나라 말을 넣는 것보다 영어를 넣었을 때 훨씬 더 조금 많은 디자인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AI가 추천한 디자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계속 비슷한 아이디어가 나올 때는 해당 파일을 저장하고 잠시 쉬었다 가시면 조금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전환 최근에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적용된 기술인데요. 생각보다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모핑이라는 겁니다. 모핑. 지금 보시면 1번 슬라이드에 17일 웨비나라는 단어가 있고 이 단어를 복사해서 2번 슬라이드에 17일 웨비나로 넣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쇼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이게 뭐지?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당황했다. 요거는 잠시 뒤에 제가 다시 정리해서 전환 모핑 여기에 모핑 이렇게 하면 미리 보기 그러면 여기 슬라이드 쇼를 하면 17일 웨비나가 이렇게 싹 날아가서 밑으로 샥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떨려서 그걸 잘 못 찾고 있는데 잠시 뒤에 제가 한 번 더 도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우선 2번은 패스. 2번인가요? 모핑은 잠시 뒤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번호도 안 보이네. 큰일 났네요. 자, 3번 점 편집을 통해서 모양 자유롭게 변형하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도형을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삽입, 도형, 사각형. 자, 이런 사각형이 들어왔다라고 가정하고요. 그러면 이제 점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도형 편집으로 가겠습니다. 도형 편집, 그리기 도구, 서식, 도형 편집. 가시면 점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잠깐만요. 점 편집. 그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살 들어서 도형의 모양들을 이런 식으로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넷에서 원하는 도형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도형의 점 편집 기능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들을 만들어주면 조금 PPT가 약간 새로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파란색, 요거는 딸기색입니다. 딸기색. 이 도형 안에 내가 원하는 색깔이 없을 경우에는 그림에서 사진을 뽑아와서 이 도형을
채울 수도, 예, 도형 색깔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기 도구, 서식, 도형 채우기, 스포이드. 그리기 도구, 서식, 도형 채우기, 스포이드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뿅 하시면은 해당 색깔이 이렇게 채워집니다. 도형 채우기, 스포이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사진 찍었던 사진들 중에서도 좀 예뻤던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진에서 그림 색깔을 뽑아내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봤습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우리가 PPT 만들 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도형을 탁탁탁탁 삽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요즘에는 표 만들기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요. 표 만들기 기능 말고도 다양한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당 부분들 제가 한번 쭉 들고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이것은 지우고요. 이거 지우고 일정한 간격으로 상자 놓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사각형 도형을 삽입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D 누르고 여기다 올려놓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D, 컨트롤 D 이렇게 하면은 되죠. 제가 지금 심장이 벌떡벌떡거리네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어떤 도형들을 놓고 싶으면 해당 도형에서 컨트롤 D를 해서 놓고 싶은 위치에 옮겨 놓은 다음에 다시 계속 컨트롤 D를 해주시면 해당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도형들이 배치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쭉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림 도구. 그래서 뭐 요즘에 잘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림에서 배경 지우기 해서 오피스 365 같은 경우에는 그림 도구 서식 배경 제거하면은 바로 배경이 제거됩니다. 바로 배경이 제거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딱 변경 내용 유지를 누르면 배경이 바로 제거되는데 우리는 약간 업그레이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관할 영역 표시. 그래서 나는 이 영역 안 지울래. 나는 이 영역 안 지울래 라고 해서 변경 내용 유지를 누르면 원래 지워져야 되는 영역이 안 지워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배경 제거로 가서 제거할 영역 표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 나는 이거 지울래 라고 표시하고 변경 내용 유지 누르면은 해당 부분이 이렇게 지워지는 부분들을 제가 잘 표시를 안 했네요. 이렇게 지워지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어서 그래서 PPT에서 어떤 그림을 지울 때 그냥 단순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수정해 나가면서 지울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슬라이드까지 끝났고요. 전환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핑 이렇게 있고 효과 옵션 대체 안되네요. 이거는 추후에 제가 한번 하는 것으로 다시 제가 동영상을 따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지? 됐는데 내가 잘 썼는데. 그리고 원격으로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그게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 화면은 공유가 되지 않고 학생들 목소리만 공유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쉐어에서 온라인 프레젠테이션
클릭하시면은 원격으로 보는 사용자에게 프레젠테이션 다운로드 허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PPT를 링크로 만들어서 이렇게 쭉 쏴주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링크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학생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들을 바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으로 학생의 발표화면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있으면은 해당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학생들 발표를 공유시키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도 이제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 할 때 발표할 때 학생 화면이 공유가 잘 안 돼서 힘들더라고요. 에이, 너 지도.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실제로는. 자, 슬라이드 쇼에 화면에 레이저 기능 표시하기 단축키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L입니다. 컨트롤 L. 자, 슬라이드 쇼. 컨트롤 L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기 같은 기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외부 강의를 갔을 때 포인터기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컨트롤 L을 이용해서 레이저 포인트 기능을 쓸 수 있고요. 컨트롤 P 누르면 이렇게 줄을 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펜 기능, P를 누르면 펜 기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I를 누르면은 이렇게 형광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컨트롤 L 레이저 포인트기, 컨트롤 P 펜으로 적기, 컨트롤 I 형광펜. 그 다음에 컨트롤 E를 누르게 되면은 지우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울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단축 키들을 선생님들이 좀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떤 강의하거나 또는 포인트기가 없을 때 그래서 한번 제가 쭉 해봤습니다. 동영상 파일 만들기 동영상으로 가겠습니다. 동영상에 가시면 비디오 도구가 뜨죠. 위에 재생이 뜨면 여기 이제 PPT 상에서 파일을 약간 간단하게 편집하는 겁니다. 우리 동영상을 찍으면 앞부분에 조금 쓸데없는 내용, 뒷부분에 쓸데없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이제 비디오 트리밍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앞부분 자를래, 그 다음에 뒷부분 자를래 이렇게 해서 바로 편집해 주시면은 해당 내용이 편집이 되어서 파워포인트 상에서 그냥 바로 편집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디오 도구 서식 탭에 가시면은 디자인 프레임 포스터네요. 프레임 포스터를 하면은 영상이 이렇게 보통 화면이 초반에 시커멓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영상 위에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여주는 기능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은 선생님들, 학생들하고 수업 시간에 PPT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화면 녹화를 이용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기. 요즘에 뭐 온라인 수업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제가 녹화했던 거 한번 이렇게 하면은 웨비나 화면 녹화 기능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모빙 기능입니다. 모빙. 제가 거짓말 한 거 아니죠. 저렇게 글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지금 제가 떨려갖고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삽입 해서 여기 가면 화면 녹화 있어서 이렇게 해당 명령을 하시고 범위를 설정하시고 기록.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해당 부분의 지금 강의 자료가 녹화되고 있는 겁니다. PPT상에서. 그리고 이렇게 상단에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윈도우 Shift Q를 누르시면 해당 부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것이 이렇게 강의 녹화 자료로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들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강의 자료로 PPT 강의 자료로 바로 만들 수 있어서 어렵게 어떤 뭐 인터넷 자료 강의 녹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들을 선생님들하고 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요.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림 자료가 PPT에 많이 들어갔을 때는 PPT 용량을 줄이는 이제 말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클릭한 다음에 그림 도구 서식에 갑니다. 그림 도구 서식 가면은 그림 압축이라고 있습니다. 그림 압축. 네, 그림 압축을 누르시면 이 그림에게만 적용, 이 부분을 해제하고 확인 누르시면 PPT 전체의 용량이 확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8번 슬라이드. 이제 다 됐네요. 아이들하고 써봤는데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좀 별로 반응이 시큰둥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3D 모델을 활용해서 PPT 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삽입에 가시면 3D 모델이라고 있죠. 3D 모델. 온라인 원본에서 지금 제가한테는 3D 모델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 나는 그러면 이 아이 할래. 그러면 이렇게 3D 모델이 이렇게 삽입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위치를 위아래 옆에 뭐 이런 식으로 보게 이런 식으로 쭉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룡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 옆으로 걸어가는 거, 이렇게 걸어가는 거, 이렇게 걸어가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일시중지, 재생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경우.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입체적인 것들을 보여줄 때는 이런 3D 모델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는 이런 웃음 이모티콘보다는 자연에 있는 이런 물체들 공룡이나 뭐 새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했을 때는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